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PT 등록하신 그분이 이제 보내주신 어떤 이메일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잠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기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PT 교육생 차땡땡입니다. 네. 이분은 지금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날씨도 맑고 신선한 게 산책하기 좋은 저녁이네요. 이틀 동안 PT 스파레주에 있는 입문교육 실무 매뉴얼 강의를 보고 물건 검색을 시작해 봤습니다. 네. PT 스파레주의 입문교육은 키광장 옥션의 PT 스파레주 교육란에 동영상하고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PT 스파레주들의 질문도 살살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무 매뉴얼이 페이지가 좀 적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달달 외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경매 실무를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떤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요결만 적어 놓은 건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 고시 공부할 때는 통상 뭐 10회독, 20회독을 보통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로 출력이 된다면은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안 읽어요. 제가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수많은 직원도 가르쳐봤고, 교육생도 가르쳐보고, 투자도 하면서, 검증된 어떤 실무 이론인데, 또 그 이론을 가지고 전국에 지사를 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지금 뭐 간판만 내렸지, 내가 알기로 교육생들이 옵니다. 그쪽에서 배운 교육생들이 저에게 다시 와요. 똑같이 가르친다, 이게. 똑같이. 협회 컨텐츠를 가지고 나가서 똑같이 가르치고 협회 간판만 내린다. 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소송감이거든요. 소송감이죠. 컨텐츠를 협회가 아닌데 협회 컨텐츠를 응용 번영해 가지고 한다. 우선은 냅두고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까지 먹고 살 정도의 분명한 실무가 입증이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한두 번 읽고 말아버린다는 것은 그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서 한 2, 3일 전부터 시세조사 입대기라는 입대기죠. 이런 거를 인문교육 책자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서점에 풀 계획이에요. 시세조사에 대한 어떤 그 구조를 설명을 이제 설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가볍게 포켓북으로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기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T 실무 매뉴얼에 대한 어떤 문서를 달달달달달달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점 미혹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자, 물건 검색을 시작해 봤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크게 세 파트, 인생의 목표, 마인드 정립, 경매 투자를 위한 공부 계획, 물건 내용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메일 중에 물건 내용에 관한 것은 이제 PT 스파레주 Q&A 있다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방송에서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페이지스로 옮겨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 정렬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1번 인생 마인드하고 목표 정리. 네. 선생님의 부자 마인드인 만족함을 알라 선인성과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네. 부자 마인드의 2대 구성 요소죠. 선인성과 악인학과, 그 다음에 만족함을 알라. 예, 이거는 두 가지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가 석가탄신일인데, 석가탄신일이다 보면, 저도 옛날에는 참선을 많이 할 때, 20살 때 굉장히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어떤 현상을 겪은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무소유를 가르치죠. 갖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갖지 말라라는 게 형식적으로 갖지 말라라는 뜻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죽을 각오로 하고 피가 터지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피가 터져란 얘기냐라고 생각하는 짱돌들이 있죠. 정말로 황당한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어감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독서량이 너무 적다 보면 이게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강조하고 부처님도 저렇게 재산을 갖지 않고 헐벗고 살았는데 나는 분명하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부자가 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지 밑에서 빡빡 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벌려면 돈은 정말로 악착같이 벌어야지 벌어지지 느슨한 마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무소유와 어떤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의 어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어떤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 이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이 분명하게 있고 내가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는 이 길이 열리는 걸 아는데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면 마치 탐욕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데 아이한테 말로 못 알아들으면 떨어져 죽어버리게 내비둬야 되는 것인가? 그게 현명한 부모이고 친구인가? 아니다. 얘를 갖다가 때려서라도 그죠? 술이 취해서 낭떠러지로 가는 거야. 그럼 때려서라도 주저앉히는 게 좋은 일인가? 그러면 때리면은 맞은 놈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하겠죠. 때린 놈을. 그지만 목숨을 살려준 걸로 보면 은인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좋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떨어져 죽을 때 떨어져 죽으면서 하는 말이 좀 더 강하게 말리지 그랬냐라고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작 안 때리는 단면만 본다면은 당연히 때리는 놈보다는 좋은 놈으로 인식이 된다. 예, 이런 어떤 그 모순적인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만족함을 아는 거하고 인과의 법칙, 부자가 되자라는 거하고의 어떤 조화가 되겠느냐라는데 많이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부자라는 것은 뭔가 재물을 습득하고 창고에 쟁여놓는 관념이 있는데 만족함을 알라라는 말하고는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난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만족함을 알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의 신법입니다. 이게 마음법이죠. 만족함을 모르면 욕심이 과하게 성장하죠. 욕심이라는 것은 없는 중에 생깁니다. 없는 중에 생기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물건을 자꾸 접하다 보면 탐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교육생이나 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기술 한번 배우는 게 소원이다가 소원이 점점점 성취되고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 그때부터는 간이 커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걸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만족함을 알라라는 어떤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법처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법칙처럼. 근데 이 법칙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 외울 수는 있어요. 그죠? 쉽게 외워지죠? 부자 마인드는 만족함을 알라하고 선인성과 악이 낚아다. 이거 뭐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행동에서, 행실에서 그렇게 못 가기 때문에 현실이 답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거는 정말로 맞는 말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금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우회전을 했어요. 그 우회전을 하니까 4차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4차 도로예요. 4차선 도로.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점점 2차선으로 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보면은 좌측 깜빡이를 킬 때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0m 떨어져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끔 깜빡이를 켜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오던 택시가 하이빔을 막 아침부터 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빵거리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서더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창문을 열었죠. 그때 앞에 신호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뭐가 문제냐라고 물었겠죠. 깜빡이도 켰고 시간도 앞에 거리도 많았고 왜 반드시 가면 되지 왜 옆에 차선을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앞을 가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길을 내가 마음대로 가는데 깜빡이를 안 킨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막 그냥 울그락푸르락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오는데 10분, 15분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로 옛날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또는 나이가 들지 않았을 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뭐 요즘에 블랙박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입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데도 참 문제다. 내가 내 길을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 너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느냐. 이런 황당하고 모순되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10분, 15분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맞습니다. 정말 오전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참았다. 예, 벙찝니다. 아주 벙찌는 상황을 하나 겪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여기 마침 만족함을 알라라는 말처럼 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만약에 저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도 그 사람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건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간을 놀라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정당한 자기의 권리죠. 깜빡이를 켜든 안 켜든 저는 다 껴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기가 내가 가는 길을 자기가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집안은 참 편하겠구나. 아빠가 부인이나 자식들의 길도 낱낱이 잘 정해주겠구나. 그렇게 잘 정해주는 조물주 같은 느낌으로 사니 저렇게 잘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 사람한테도 만족함을 알라, 탐욕심을 버려라, 사지선다 중에 어느 게 옳냐? 그러면 만족함을 알라에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과 생각은 다른 것이다, 이게. 정작 하고 있는 거와 아는 건 다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와닿은 만큼 분명하게 실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회 독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똑똑똑 같은 경우에는 경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는 교재이고 또 반대로는 경매 컨설팅을 맡기는 고객의 입장에서의 필독서고 좀 더 확장해 가자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필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상담용으로 썼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부자 마인드도 하다가 조금 스톱돼 있죠. 한 3개월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버렸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33살인가 4살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버는 법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돈 버는 법을 깨달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내가 그동안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었던 거 있잖아요. 저의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많잖아요. 뭐 투자자, 직원, 뭐 지사, 교육생,
작년에 금년 초에 지금 교육생 아직 제가 고사 안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지금 다 기억하고 키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이제 이번에 궁극적으로 이 고통은 종식시키는 게 내가 이 꿈이다. 내가 해서 어떤 고심을 해보니까 어떤 원인만 제거하면 분명하게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4살에 돈 버는 법을 깨달았는데 이제 49에 이제 사람에게 대이지 않는 법을 깨달은 걸로 금년 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면서도 계속 사람은 변해가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몸뚱이 안 변하려고 해봤자 궁극적으로는 자기만 손해입니다. 경매 기술은 선생님께 하나씩 배우면서 제가 스스로 연습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훈련시킨 대로 반복적으로 하면 반드시 됩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한 대로 이렇게